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나승엽 선수 계약을 했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단장님들과. SK 와이번스의 사령탑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배당금 배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나승엽 선수하고 계약했습니다. 자, 모두가 좀 놀랐는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던 롯데가 득수고 내야수 나승엽 선수를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고졸 1차 지명감이라고 평가받았던 선수 3명을 빅3 3명을 한꺼번에 이제 잡았습니다. 구단 사상 역대 최고 신인 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던 나승엽 선수와 5억 원에 계약을 했죠. 자, 미리 1차 지명을 했던 고교 최고 포수 손승빈 선수, 그리고 여기에 2차 1라운드로 고교 최고 자완인 김준욱 선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1차 지명금만 3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요. 1차 지명이 1억 5천, 2차 1번이 3억 7천만 원, 2차 2번이 5억 원. 이제 약간 좀 거꾸로 계약이 됐는데 연고지 팜이 약할 경우에는 더 뭐 이런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은 조금 특별한 계약이 되고 말았지요. 뭔가 사연이 있는 신인 계약이 됐는데 나승엽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던 지난 몇 달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득수고 에이스 장지영 선수 있죠. 서울 전체 1번입니다. 전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서 1차 지명을 했고 9억 원을 받았죠. 같은 학교 선수인 나승엽 선수는 전국 지명으로 이제 풀려서 지난해 꼴찌였던 롯데가 1차 지명을 하는 것이 유력했는데 나승엽 선수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구두 계약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나승엽 선수 측이 나 미국 가요. 그래 나 찍지 마요 하고 선언을 해버렸죠. 코로나19로 계약이 미뤄지고 미국 마이너리그가 파행을 겪자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롯데 외에 타 팀에서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나승엽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롯데가 조금 당황을 하지요. 그래서 롯데가 미국행을 선언을 한 선수는 2차 드래프트에서 1년간 지명을 받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법안을 좀 만들자 주장을 했습니다. 단장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2차 2라운드에서 나승엽 선수를 깜짝 지명을 했습니다. 이후 극적인 계약 타결 소식을 전해오게 됐죠. 롯데 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최고의 선수 3명을 다 잡은 것 아니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타팀 팬들은 이거 뭐 좀 이상하다. 템프링 부담을 타팀에게 좀 안기면서 뒤에서 뭔가 성민규 롯데 단장이 막 움직여서 꼼수를 부리듯이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냐. 불편한 시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단장님들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솔직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잠시요. 우리 채널에 올라온 이번 계약에 대한 롯데 이번 계약에 대한 비판 의견들입니다. 굉장히 환호하는 의견들은 잠깐 좀 빼놨고 비판 댓글들 몇 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레아 노안느님께서요. 롯데가 나승엽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실제 구단 단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팬들의 의견처럼 정말 롯데와 트레이드도 안 할 정도로 구단 단장들 간에 불신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고요. 크리스 림님이요. 롯데의 나승엽 계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시죠. 수상한 냄새 많이 납니다만. 케이스님이 롯데의 나승엽 템퍼링 의혹 좀 다뤄주세요. 응애님이요. 나승엽 템퍼링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성태환님이 나승엽 메이저 간다 하더니 롯데랑 5억 계약했는데 템퍼링 아닌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조금 힘듭니다만. 그래서 자 7개 구단 단장님들하고 제가 22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일이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의견은 그겁니다. 이 7개 팀 단장들이 하나같이 롯데 일처리 문제가 없고 롯데 계약 전략이 좋았다, 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서로 간에 뭐 동료의식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를 했고요. 모든 단장님들한테 전화 드린다 말씀도 안 했습니다.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뭐 속상한 부분 없느냐 이런 것 좀 물어봤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단장들이 저한테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도 조금 받았고요. 한 분씩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구단 A 단장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나승엽 1라운드 잡을까 말까 망설였다.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5억 원 정도 주면 계약할 것 같았다. 롯데가 잘한 거다. 어차피 롯데에서 뽑을 선수 아닌가. 타팀도 이번 지명과 계약건으로 화는 안 났을 거다. 하나가 조금 속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손승빈, 보수죠. 손승빈을 하나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니 스카우트 차원에서 약간 이야기만 나왔던 것으로 안다. 큰 말은 안 나왔던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공을 들여서 설득에 성공했으니 롯데가 잘한 것이다. 수도권 구단 B단장님요. 얄미운 처사 아니다. 원래 미국 간다고 했다. 나머지 9개 구단 단장들도 현명한 선택을 했고 롯데가 잡는 것이 당연하다 봤다. 롯데가 잘 설득을 시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 단장이 일을 잘한 것 같다. 나머지 팀은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았다. 우리 구단은 뽑아서 이 선수를 뽑아서 어르고 달래면서 협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찍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다. 우리 스카우트 회의에서는 나승엽은 아예 배제했었다. 수도권 구단 C단장. 롯데의 나승엽 했던 무슨 꼼수인가 잘한 거다. 작업 그건 아니지 않나? 머리를 잘 쓴 것은 나승엽 부모님이다. 미국 가겠다고 해서 몸값을 좀 올린 측면이 있다. 나승엽 선수 5억 원밖에 어려웠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미국 못 간다고 봤다. 롯데가 출혈을 해서 잡았다. 난 또 에어 조던 신발이 없어서 못했다. 발 사이즈도 300이 아니다. 275다. 우리 홍보팀에 신발 한정판 낭 모아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이거 농담인데 성민규 단장이 에어 조던 한정판 신발을 나승엽 선수한테 선물해서 좀 마음을 잡았다. 그런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장 회의에서 다른 팀에서 안 뽑으면 우리가 뽑겠다고 내가 공개 선언도 한 바 있다. 그러자 성민규 롯데 단장이 우리가 뽑겠습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롯데가 하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우리까지 나중에 이제 픽이 돌아온다면 픽을 할 생각도 있었다. 우리는 5억씩 줄 돈도 없다. 롯데가 이번 건은 잘했다고 보고 꼼수도 아니고 성단장이 욕먹을 각오하고 선수 보강하려고 한 것 같다. 단장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수도권 구단 D단장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봤다. 그러니까 꼼수를 안 봤다. 단장 회의할 때 분위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성단장 본인이 뽑지 말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닌가. 타 팀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팀이 제약 없이 그냥 뽑아도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다. 나승엽 선수 아버지가 미국을 간다고 했다. KBO에 통보도 했다. 1차 지명에 앞서서 아버지가 통보하고 2차 지명도 어떤지 물어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미국 간다고 얘기하더라. 여기 있을 건지도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다.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롯데가 위협을 무릅쓰고 픽을 한 것 아닌가? 미국 갔으면 상위 픽 그냥 날리는 거다. 수도권 구단 E단장. 롯데 나승엽 계약 꼼수 아니다. 나승엽에 대해서 미국 진출 선언했으니까 지명하지 맙시다. 이 제안을 성단장이 했다. 그러니까 꼼수라고 보기 힘들고 롯데도 많이 모험을 한 거다. 좋은 결과를 낸고 다른 구단에서 뭐라고 한다면 그건 좀 오해인 것 같고 좋은 선수는 맞지만 다른 팀에서 지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롯데 입장도 좀 난감을 했을 것이다. 김진욱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었기에 2라운드에서 잡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구단 F단장은요. 나승엽 계약 꼼수? 그건 아닐 거다. 메이저리그에서 나승엽한테 오퍼가 올지 몰랐을 거다. 롯데는 어차피 그냥 1차 지명 선수니 나중에 협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미네소타에서 오퍼가 올지 몰랐을 것이다. 롯데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가 좀 속상했지 않았겠느냐. 아무래도 이번 건에서 1차 지명 가지고 조금 픽에 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정민철 단장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 정민철 단장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다. 롯데의 일처리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좋은 선수를 잘 설득했다.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다. 9개 구단 단장들이 그 당시에는 다 공감도 했다. 이 건에서 논의할 때. 그 당시 나승엽 선수의 마음,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열망하는 마음도 알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사전 접촉 꼼수? 팀 경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장들이 그 정도 신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뒤에서 이렇게 획책을 할 그럴 계약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민규 단장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승엽 선수의 향후 이제 포지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 뒷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성민규 단장이 3명을 다 잡은 것은 기적이다. 운이 좋았다. 돈은 예산을 좀 초과한 측면도 있고 FA에게 쓰는 수십억 원 있죠. 이것하고 신인들에게 주는 돈은 좀 다르지 않나. 신인들에게 주는 돈은 선수 영입 비용이다. 이 신인을 잡을 때 7년, 9년 포스팅 그 다음에 FA까지 계약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제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선수를 보유하는 데 드는 돈이다. 아깝다 생각하지 않는다.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선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FA를 사올 때는 1억 원, 2억 원은 작은 돈이라 할 수 있지만 신인 계약은 좀 많이 달랐다.
구단에 이제 우리 구단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나승엽 선수보다는 김진욱 선수 계약이 사실 좀 힘들었다. 마음이 가장 많이 쓰였고, 김진욱 선수가 이 정도 선일지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줬다. 김진욱 선수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다. 따로 전화도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실력을 보여달라. 들어와서 좀 잘해달라. 했더니만 본인도 알겠다. 파이팅 하겠다. 좀 화도 난다. 이렇게 좀 의지도 보여줬다. 솔직히 여러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다팀 팬들이 욕하는 것도 이해도 한다. 그래도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계략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나를 너무 똑똑하게 봐주시는 것 같다. 처음부터 모든 플랜대로 일 처리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나는 정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 있을 때 앱스타인 사장이 4라운드, 5라운드 픽인데 대학을 간다고 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약간 오버페이를 하면서 잡은 것도 봤다. 한국에서도 드래프트를 하면서 좀 다르게 고민한 부분도 있다. 남들과 같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수술한 선수들 등 저평가된 선수들도 좀 유심히 봤고, 나승엽 선수 거는 계약 이전에 규정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장회에서 수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아마 조용히 그냥 지명을 하더라도 2차 2라운드 정도면 우리가 막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단장은 늘 욕을 먹는 직업이다. 우리 팬들만 즐겁다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기려고 왔다. 놀러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포지션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루수인데, 기본 3루수고 1루수도 좀 보기도 봤는데, 3루에 지금 한동희 선수가 있잖아요. 한동희 선수가 올해 너무 잘해줬지 않습니까? 좀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물어봤습니다. 포지션. 한동희 선수를 뭐 1루에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경쟁이다. 잘 되는 팀은 경쟁이 있어야 한다. 구도를 짜주는 것은 나의 임무고, 나승엽 선수가 3루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뭐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 푸트워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해봐야 아는 것 아니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안다. 하면서 경쟁도 생긴다. 오자마자 신인 선수들이 바로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신인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 그래야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은 선수들이니 와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따먹는 거다. 우리가 3루수가 많기는 하지만 경쟁도 중요하다. 신인을 선택할 때는 포지션보다는 제일 잘 치고 제일 잘하는 선수 위주로 영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 조던 신발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내 발이 300이다. 300mm다. 그래서 제가 무슨 발이 원래 작은데 300mm를 신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305mm인데 300을 신는다. 발이 크다.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성민규 단장이. 그러니까 내 키가 중2 때 키가 180이고 지금 키다. 더 안 컸다. 나승엽 선수가 승엽이가 발이 딱 300이더라. 그래서 가장 아끼던 신발인데 이 한정판이기 때문에 살 때는 추첨을 해서 딱 사게 됐다. 22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야기도 있더라. 300mm 신발이, 큰 신발이 한국에는 잘 없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이날 성민규 단장이 이제 다른 또 굉장히 좀 비싼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래요.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이 사실 더 비싼 신발인데, 나승엽 선수가 단장님 그 신발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발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구부장 저의 생각은 사실 이제 신인의 성공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신인 때 많은 선수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하위권 팀들일수록 주전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유망주가 하위권 팀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 신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인의 이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1차 지명 역대 계약금 순위 있죠? 최상단에 위치한 이 선수들 중에서 레전드가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멸 수준이죠. 그만큼 신인을 좀 키워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굉장히 하이픽이고, 김현수 선수는 신고 선수입니다. 육성 선수. 연습생 출신이죠. 김태균, 정근우 이렇게 1차 지명 레전드 선수들도 꽤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와서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신인 선수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신인이 3년 안에 1군에 합류할 가능성 저는 한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주전급으로 성장할 확률은 사실 이제 그 절반 이하죠. 또 20%에서 또 절반. 또 5년 이상 꾸준히 하락할 확률은 거기에서 또 절반. 개인적으로 그래서 5년 이상 꾸준히 하락해 줄 수 있는 주전급 선수가 되는 그 확률은 개인적으로 대략 100명 중에 5명 이하로 봅니다.
뭐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5명 중에 1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팀에서 이렇게 큰 계약금을 주는 것이죠. 무조건적이고 정비례한다. 어느 팀이나 그렇다면 고민이나 머뭇거림 없이 신인들을 뽑을 겁니다. 신인은 긁지 않는 복근이죠. 복근은 사실 이제 긁기 전에 제일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긁고 나면 좀 후회되는 경우 많죠. 그만큼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SK 와이번스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삼 사장하고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민 사장, 걱정이 많다, 업무 파악이 많다. 꼴찌팀이어서 그런지. 한데 외국인 투수들은 웬만큼 다 지금 뭐 벌써 정리한 것 같다, 후보군을. 그래서 뭐 나한테 몇 명을 벌써 이렇게 이야기도 해줬다. 좀 천천히 좀 보자고 했다. 다른 급한 것이 몇 개 있었고. 자, 감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연경엽 감독 건강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본다. 사실 뭐 외국인 감독도 보고 레전드 출신도 보고 기존 감독 연경엽 감독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초임 감독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출신들도 있고 뭐 이거 전부 다 본다는 이야기인데 몇 단계가 있다. 현장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 지금 내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좀 SK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조만간에 연경엽 감독 관련해서는 구단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계약인데요. 건강 문제가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팀이 처한 상황도 사실 이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됐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연경엽 감독의 뭐 책임도 분명히 있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연 감독 본인이 구단과 의견 조율을 해서 먼저 이제 의견 표명을 할지 아니면 이제 구단에서 상황을 정리할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민경삼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 또 개인적인 평가로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한 형국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연 감독의 거취를 최종 결정한 뒤에 그 다음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외국인 감독을 알아본다고 하면 힐만 감독도 후보 중 한 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포트 시즌 배당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실행위에서. 포스트 시즌 관중 입장 진짜 11월부터 50% 선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 들어가는 시리즈. 자, 플레이오프부터는 고척돔에서 중립 경기를 치르는데 고척돔 임대료가 좀 비싸지만 고척돔에도 입장료도 좀 사실 좀 비쌉니다. 절반 정도 관중을 받는다고 하면 선수단이 경기를 치르는 선수단 경기 비용 있죠. 교통비, 숙박비 등등 이 부분 그리고 또 야구장 임대료, 행사 비용, 인력 비는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치르는 재반 비용은 충당이 돼요. 수익이 정말 요만큼 정도 남는데 포트 시즌 배당금은 지금까지 가을 야구 입장 수익으로 다 마련했습니다. 재반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가을 야구 올라온 팀들한테 쫙 다 나눠줬는데 올해는 이게 아주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이 알아서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보너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팀은 그나마 모기업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메리트 시스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2위, 3위, 4위, 5위는 재원 마련에 제약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이 골머리를 쌓아매고 그래서 대회 운영비용, 가을 야구 운영비용에 이 비용을 KBO 기금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하위팀이 5개 구단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이것은 어느 정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BO 기금은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보너스가 좀 많이 좀 줄어들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